자, 흥동고 내신 대비 바로 각설하고 시간 없으니까 이제 본문 보고 얼른 진도 나가도록 하죠. 자, 1조. 교과서는 제가 조금 뭐 워크북이랑 문제풀이랑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주니까 이제 너네가 자꾸 그거랑 헷갈리더라고요. 저기 부교재랑 막 헷갈리고 잘못 가져오고 이런 경우도 많고 뭐 다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교과서는 이제 앞으로 다 하나로 합칠 겁니다. 그래서 종합학습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도 막 잡다하게 이것저것 다 넣었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너네 본문밖에 안 나가니까 본문과 관련된 분석 요것만 냅두고 이제 다 워크부랑 다 합쳤으니까 요 한 권으로 그냥 교과서는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OT 삼아서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쪽수 다 써 있으니까 1쪽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이제 바로 거두절미하고 본문으로 넘어가죠. 자, 일단 이번 지문 능률기임 교과서의 3과 내용은요. 통계적 오류에 대한 얘기예요. 통계적 오류.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되게 신기하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고등학생 때 확률과 통계 저도 공부해봤거든요. 문과니까. 그래서 통계,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 가면서도 경영에서도 통계를 배우거든. 그래서 통계라는 학문에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통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이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미래를 내가 예측해서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대비하겠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공부를 좀 깊게 했었어요. 그래서 통계라는 학문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통계도 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측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통계적 오류를 어떻게 낸다? 인간이 일부러 고의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냉철하고 명확한 눈을 통해서 제대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통계에다가 의도적인 뭔가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대중을 속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의 본문 1부터 이번 지문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시작할게요. 자, 1쪽부터 바로 천천히 오시면 돼요. In today's world, 오늘날의 세상에 there's a lot of statistical information around us all the time. 항상 우리 주변에는 통계적 정보가 많이 있다. Every time we read an article on the internet or see a commercial on TV, 광고를 보고 인터넷에서 신문을 읽을 때마다 we are likely to come into contact with numbers and figures.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come into contact는 이제 접촉하다, 만나다라고 하니까 come into contact 자체는 뭐랑 단어를 바꿨을 수 있어? encounter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에서 come을 살리고 싶으면 come across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직면하다, 만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의어 조심하시고요. numbers 숫자인데 figure는 이게 수치란 뜻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란 뜻이에요. 뭐 12.3, 12.9 이런 식으로 어림잡지 않고 정확하게 나타내는 숫자를 우리가 보통 figure라고 합니다. 수치라고 쓰였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se numbers help us make. 자, 중학교 문법 나왔죠? help 나오면 여기 목적보어에 make도 되고 뭐도 된다? to make도 된다. 이건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숫자들, 즉 통계적 자료는 우리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가령, when we choose which movie to see, 무슨 영화를 볼지, we can check the ratings. 그러면 우리는 네이버 평점 같은 걸로 보고, 이건 재밌겠다. 그리고 see the reviews of thousands of viewers. 그래서 리뷰어들이 남긴 평점을 보고, 야, 이거 재밌겠는데? 보러 가야겠다. 라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Similarly, 유사하게는 이제 두 번째 예시가 나오겠지. When people see statistics, 사람들이 통계를 볼 때, 근데 그 통계가 that show라고 했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여준대요. 이 통계는 fastening a seatbelt greatly increases the chances of surviving a car accident. 자, 유사하게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통계 자료를 보는데 그 통계 자료가 보여준대. 안전벨트를 매는 게 엄청나게 올려줄 거라고. 자, 그래서 shows fastening a seatbelt. 그러니까 요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접속사 대시 만들어낸 절이 영어로 쓰니까 그 절의 주어가 동명사 fastening이고 이게 이 절의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동사 두 개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여준대. 엄청나게. 교통사고에서. 자, 그런 사실을 보면 they may choose to wear one themselves. 그러면은 안전벨트를 자기 스스로 맬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of how statistical in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lives. 이 예시들은 몇 가지에 불과해. 얼마나 통계적인 자료, 정보가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통계는 좋은 거네 라고 하려고 했는데 3쪽에서 갑자기 however, 근데 라고 하고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important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지. Is it safe to believe statistics exactly the way they are presented to us? 우리한테 present, 표현되고 제시되는 방식에 정확하게 그거에 걸맞게 우리가 통계를 믿는 것은 안전할까? 하필 여기 believe라 돼 있지?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는 게 과연 안전할까? Unfortunately, 근데 불행히도 statistics can be misused. 통계는 많은 방식으로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지문의 가장 핵심이죠. 불행하게도 통계는 잘못 사용될 수 있대요. So let's learn about some common tricks behind statistics. 자, 그래서 트릭은 속임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서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통계적인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쓴 글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럼 뒤에서부터 이제 쭉 본문 2부터는 다 통계와 관련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될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 2로 오죠. 자, samples. How many and who? 샘플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문과애들은 확률과 통계를 배우잖아요. 자, 거기서 배울 때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는데 보통 샘플은 이제 뭐 견본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본 집단이에요. 표본 집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계는 왜 매력적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 5천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예를 들어 측정하는 연구가 있다라고 하면 5천만 명한테 다 일일이 가서 하나씩 물어보면서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딱 대표적인 몇 명 사람들 쭉 골라서 한 2천 명으로 추린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설문조사한 걸 토대로 5천만 명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게 통계야. 그래서 통계가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영어로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너네가 확률과 통계에서 뭐라 배우냐면 표본 추출이라고 해요.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가 되는 대한민국 5천만에서 우리가 표본 추출을, 그러니까 샘플링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모집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잘하는 게 통계 기술이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통계의 함정이자 매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로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막 한 3명한테만 물어보고 행복하세요 했는데 다 행복하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다 행복해요라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 그치? 자, on the internet, 민정. 그러니까 갑자기 민정이의 사례를 끌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민정이가 어떤 광고를 봤는데 그 광고가, 여기서 read는 광고가 읽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광고가 이렇게 읽힌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에 뭐라고, 그러니까 쓰여 있다라고 해석하면 가장 적절하겠네요. 자, 광고에 쓰여 있어요. 100%의 유저가 뭐라고 보고했냐면 더 피부가 밝아지고 부드러워졌대요. 블러썸 회사의 이 액체, 그러니까 폼 클렌징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올리브영에서 쇼핑하다 보면 많이 보잖아. 그지? It claims that. 그래서 이 it은 요 advertisement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광고는 주장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얘는 관계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되겠죠. 관계사는 선행사가 필요하니까. 그렇지? 자, these results are from an independent laboratory. 그래서 독립적인, 그러니까 회사의 연구소가 아니라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연구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are guaranteed. 자, 요거는 results가 이 절의 주어니까 CS, 그리고 CV1. 이 독립적인 실험실에서 왔고, 그리고 guaranteed, 보장되어 public agency, 공공기관에 의해서 라고 주장을 한대. 이러면 사람들이 다 철썩 믿어버리지. 근데 민정이는 does not question the statistics. question은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의심하다잖아. 그러니까 의심하다가 영어로 doubt라고 해요. D-O-U-B-T. doubt라는 단어 꼭 외워주시고요. 민정이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통계에 대해서. 그리고 몇 병 샀죠. Despite the high price.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However, 근데 although 민정 uses the soap for a few months, 몇 개월을 썼는데도 she does not experience any noticeable changes.
눈에 띄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 눈에 띄다는 유의어로 remark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다, remarkable이라는 단어를 솔직히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게 왜 근데 굳이 가르쳐 드렸냐면 제가 맨날 이렇게 단어 잡아드리잖아요. 중간고사 때 하면 이 하는 거 보면서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똑같은 단어만 계속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다 왜 그러냐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숙지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다른 데서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혹시나 강의 들으면서 스펠링이 필체 때문에 잘 안 보이면 저한테 반드시 개별 질문 주세요. 제가 어떻게 쓰인 건지 반드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id 민정. 자, 5쪽부터 보면 되죠. 민정이는 just happen to buy a defective product. defective는 결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민정이는 just 그저 결함이 있는, 그러니까 불량품을 사게 된 걸까? 이런 뜻인데, 자, happen to는 이게 뭐냐면 happen to 부정사는 우연히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갖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그냥 잘못된 제품을 산 걸까? Or 아니면 was the advertisement completely fake? 아니면 올바른 제품을 샀다면 광고가 우리한테 구라를 친 걸까? When 민정 read, 저 read라고 읽어야지 과거니까 100% of users, 민정이가 100%의 사용자를 읽었을 때 she should have asked. 자, 요거 문법 포인트죠. 자, 이 문법 포인트 조심하세요. 자, 내가 아까 read라고 읽었지. 과거지. 그러니까 이거 옛날이죠. 자, 제가 리딩 부스터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자, 조동사가 can이냐 could냐로 시간 구분하시면 안 돼. 시제는 시간이 아니라 그랬지. 일단 첫째, 시제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could라고 해서 과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could는 지금도 충분히 쓸 수 있죠. 자, 조동사는 무조건 동사원형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조동사에다가 동사원형을 쓰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시점에서 추측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추측하는 거야. 근데 조동사에다가 완료상을 섞으면, 즉 have pp를 섞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have 준동사 가르칠 때, 완료상 가르칠 때 뭐라 했어? 완전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걸 추측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옛날일 수밖에. 그러니까 추측하는 시점보다 더 이전이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옛날 정보를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읽었다라는 게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should have asked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뜻으로 should have pp는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후회할 때 많이 쓰죠. 아, 그때 그럴 걸 이러고. 그지? 그녀는 읽어봤어야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문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have pp 나와야 되는 거 무조건 have pp 써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아마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야 돼. Where did the company get this figure? 자, 이거 아까도 얘기했죠? 이 100%라는 수치라고 하라고, 숫자. 대체 이 100%라는 숫자는 어디서 얘네가 가져온 거야? If 민정 had read the tiny letters. letter 또 여기서 편지라고 하지 마라. letter는 편지가 아니라 글자란 뜻이야, 글자. 그래서 조그만 letters, s 붙었으니까 조그만 글자들을 had read. 과거 완료네. At the bottom of the ad. 광고의 맨 아래에 조그맣게 써 있는 글자를 민정이가 if 읽었더라면 she would have found. 그녀는 발견을 했었을 텐데. 자, 다행히 여기서 딱 배운 게 여기로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자, 가정법은 사실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세상을 통해서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럼 그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가정법은 제가 리딩 부스트에서 뭐라고 하라고 했죠? 가정법은 누가 나타낸다? would, could, should, might, 즉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타낸다 그랬어요. 우쿠슈마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다 우쿠슈마가 필요해요. 우쿠슈마. 그럼 이제 뒤에 쓰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얘는 왜 가정법 과거냐면요. 조동사의 과거 시제를 써서 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동사 원형 나와야 되지. 근데 얘는 그냥 원형이 그대로 나오고 얘는 완료 썼죠. 왜 그러냐면 뒤에 얘는 have pp가 와서 그래요. 아,
여기 조동사에서 배운 거 그대로 끌고 내려가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완료는 뭐예요? 옛날을 상상하는 거고요. 우리 일제강점기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었다면이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과거 완료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민정이가 맨 끝에 있는 저 조그만 글자를 읽었었더라면 이란 걸 안 읽었다는 거야, 사실은. 그지? 그래서 지금 과거 완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자, if부터 여기 쫙 이 문장은 지금 몇 쪽이야? 아, 6쪽이네요. 자, 6쪽에 아니나 다를 거 어차피 책에서도 알아서 서술형 대비라 써있죠? 그거 별 붙이시면 돼요. 요거는 문장 자체를 서술형으로, 즉 영작할 수도 있어야 된다. 영작할 때 포인트는 여기 과거 완료로 쓰고 그리고 레터 글자인 거 꼭 기억해라.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쿠슈마에다가 have found 그래서 해석할 때는 찾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at the sample included only 5 people 포함된 샘플, 즉 표본 집단의 수가 고작 5명이래. 그러니까 5명한테 물어보고 만족하십니까? 했는데 네 라고 하니까 100%가 다 만족했다라는 개소리를 해버리는 거죠. 왜? 만족은 5명으로 우리가 추측을 했지만 문제는 이제 이 상품이 2만 명한테 팔렸다 쳐. 2만 명의 대표성을 5명이 드러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대표적인 표본 추출의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as in this case 이러한 사례와 같이 when 이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케이스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은 제가 뭐라 했어요?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라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처럼 즉 이러한 사례에서는 샘플이 is not large enough 충분히 크지가 않아요. 뭐 하기에 폭넓은 결과를 보여주기에는 그래서 it can be misleading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못 가르칠 수 있다, 잘못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죠? 표본이 너무 작아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치? 표본의 수는 적당히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그래서 many라고 한 겁니다. 자, by using small samples. 그래서 표본의 숫자가 작으면 companies can come up with는 떠올리다, 구상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적절한 단어는 devise라는 단어, 고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ny results they want. 걔네가 원하는 결과를 끄집어내서 그걸 사용한대. for their own purposes.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own purposes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 멋대로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조작은 영어로 manipulation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subjective라는 단어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 조작이라고 할 때 그 조작이 영어로 manipulation, subjective는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전혀 객관적인 통계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녹화가 올바로 되고 있는지 확인만 할게요. 네. 자, 본문 3으로 바로 오겠습니다. 교재는 8쪽이 되겠네요. 자, people can also get the wrong idea. 사람들은 또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From statistics, 통계로부터. When a sample is not random. 샘플이 랜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단 통계 오류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표본의 수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뭐다? 얘가 랜덤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임의로 추출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요거를 통계에서도 표본 임의 추출이라고 해. 임의 추출. 그러니까 랜덤으로 뽑는다는 뜻이에요. 제비뽑기 하듯이. For example, 가령 a restaurant may put survey cards on the table. 너네 그 밥 먹으러 가면 거기 막 칭찬하세요 카드 뭐 이런 거 있는 거 본 적 있잖아요. 그거 왜 식당에 두겠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바라는 거죠. Know what customers think about its food. 자기네 음식이 어떻고 서비스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 자, 요거는 콤마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사 나왔죠, 이미. 자, 그럼 요는 콤마하고 요거니까 이건 분사 구문이에요.
요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여기서는 희망하면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동시동작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however, 근데 few, 내가 few 뭐라 그랬어? few. 찔끔이라고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부정이죠. 근데 찔끔의 카드가 채워질 거래. 일반적인 고객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객들은 저 카드 거들떠도 안 본다라는 거죠. 전 태어나서 30년 살면서 저거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객들은 잘 안 쓰죠. 왜냐면 they don't have any reason to do so. 그거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귀찮잖아. 그지? 뭐 돈을 준다든가 뭐 포인트를 준다든가 하면 모를까. 그지? Only those with strongly positive or negative reactions are likely to respond. 오직 누구만 아주 강력하게 너무 좋아서 칭찬이고 꼭 해줘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람, 그리고 서비스가 완전 구려가지고 이거는 진짜 너 한번 엿대봐라 라는 생각으로 쓰는 아주 극강으로 부정적인 사람, 이 둘이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this method of choosing a sample is called, 그래서 이러한 샘플을 고르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voluntary response sampling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자발적 반응 샘플링이라고 발음을 하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구 쪽에서는 이걸 좀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통계학에서도 배워요. 자발적 응답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니네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voluntary는 자발적이잖아. 그러니까 쓰고 싶은 사람만 써주세요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뭐랑 반대말이야? 랜덤이랑 반대말이야. 자, 그러니까 랜덤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당이 전반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리뷰 남겨달라라고 했더니 하필 그날 서빙 알바하는 애가 첫날이라서 실수를 좀 많이 했어. 그랬다 보니까 단체로 온 관광객 5명이 다 너 한번 엿대봐라 하고 5명이 다 써버려서 5개가 다 안 좋게 나와버리면 그럼 그 식당은 그냥 리뷰 쓰레기인 식당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voluntary로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은 정확한 표본을 얻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such samples are biased. 이거 봐. biased는 편향된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샘플은 너무 편향적이어서 in favor of는 뭐뭐를 옹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trong opinions, 너무 강한 의견들,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이거나 너무 부정적이어서 오히려 제대로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향돼 있다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underrepresent the moderate ones. moderate은 적당한이라는 뜻이야. 적당한, 온건한.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고 급진적인 게 아니라 적당한. 원즈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이 원즈는 samples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스위치 조심하세요. S 붙어야 돼요. 자, 이런 걸 부정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적절한 것들은 underrepresent, 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moderate는 적당한이잖아. 그러니까 극단적인이라는 뜻으로 극단적인, radical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radical. 이게 급진적인, 극단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의견만 보여주고 적당한 건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therefore when you see a statistic, 통계를 보실 때 remember that, 기억하십시오. The sample is just as important as the statistics itself. 통계 그 자체만큼 똑같이 중요하다. 원급 비교죠. 중학교 문법이니까 넘어갈게요. 똑같이 샘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샘플을 제대로 추출해내야 통계가 정확할 수 있다는 거니까. How many people were in the sample? 샘플 안에 대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who were they? 그리고 그 샘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만약에 모르면 be careful, 조심하십시오. Not to leap to conclusion. leap는 이게 핵심 뜻이 뭐냐면 토끼 같은 애들이 껑충 뛰는 게 이게 leap라 그래요. leap.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뜻으로 쓰면 도약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껑충 뛰는 거니까. 근데 부정적으로 쓰이면 뭐예요? 비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할 때 우리 보통 비약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leap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결론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샘플링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표본 추출이요. 표본 추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표본의 숫자는 적당해야 되고 너무 적어서도, 그리고 너무 많아서도, 그러니까 많으면 좋긴 한데 너무 많으면 또 어떻게 돼?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통계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도 안 되지만 그냥 더 위험한 건 너무 적으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우리가 솎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솎아낼 때
한 예를 들어 1000명을 속하는데 하필이면 예를 들면 이거 제일 심한 데가 정치야 정치. 정치에서 이제 보통 여론조사 하잖아. 뭐 예를 들어 뭐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도라든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 이런 걸 여론조사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여론조사 하는 기관도 잘 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 기관 자체가 조금 보수적인 색채를 띈다거나 이 기관 자체가 조금 진보적인 색채를 좀 띠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얘네가 샘플을 할 때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치우쳐져서 보여주면은 당연히 결과가 왜곡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추출에서는 응답자의 수 그리고 응답자의 수준 요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랜덤하게 임의 추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사. 자, 바로 11쪽 보시면 되겠죠. 자, 평균의 함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평균이 함정이래요. 그러니까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ABC라는 회사가 wants to hire some employees. 사람을 채용하고 싶대요. In order to look like a well-paying company, 좀 월급 잘 주는 회사로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좀 경쟁력 있는 괜찮은 애들 좀 데리고 가고 싶어서 자, 요거 and는 친구 찾기이죠. 자, 그래서 in order to 부정사 1 그리고 to 부정사 2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회사는 결국 press release 기자회 그 보도 자료죠. 언론에다 뿌리는 자료를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이 보도 자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격관계대명사죠. The average yearly salary of its employees. 연간 직원들이 받아가는 연봉이 평균 57,000달러 정도 돼요. 57,000이면 우리나라 돈은 한 6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저 정도도 꽤 많이 받는 거거든. 한 대기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애들 부럽지 않게 주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is, s 나왔다고 r 하지 마라. 얘가 동사고 주어는 employees가 아니라 average죠. 그러니까 평균, 그죠? 그래서 평균 단수니까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콤마 했네. 저 콤마하고 관계사 나오면 내가 뭐라고 했어? 계속적 용법. 얘는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그러니까 선행사는 57,000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접속사는 그리고라고 해석하면 돼, 대부분. 그리고 이 돈은 꽤 높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more than half of its employees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earn no more than $30,000. 세상에 3만 달러도 못 벌고 있어, 1년에. 그리고 대부분의 흔한 연봉은 겨우 2만 불밖에 안 된다. 2만 달러. 2만 달러는 또 엄청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 오류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그 뭐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여 예시로 들게. 내가 지금 정확한 예시가 좀 잘 떠오르지 않아서 ABC 회사는 일단 대기업이라 치자고요. 자, 그럼 얘네가 거짓말을 치진 않았을 거예요. 거짓말 치면 그거는 좀 꽤 일이 심각해지니까. 근데 실제로 평균 5만 7천 불은 맞을 거야. 근데 이게 함정인 이유가 뭐냐면 고소득자가 있었을 거야. 엄청나게 잘 버는 애. 그러니까 그 한 놈 때문에 물을 흐리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400만 불을 받는다 치자. 1년에. 그러니까 부사장이야. 부사장 월급이 연봉이 400만 불이야. 그러면 밑에 아무리 500명을 섞든 700명을 섞든 밑에 애들이 2만 불, 3만 불이면 그냥 평균 내버리면 평균은 어차피 전체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사람 수로 하잖아. 그래 버리면 5만 불 정도가 나와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야, 5만 불이면 되게 많이 주네. 그럼 나도 5만 불 받겠네가 아니라고. 알겠지? 이게 그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왜 가능하냐면 회사가 바로 통계의 함정을 사용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통계를 평균. 평균은 뭐 해줄 수 있어? 각기 다른 사진을 보여줄 수 있대. depending 뭐뭐에 따라라는 뜻이죠. depending on which type is chosen. 어떤 유형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줄 수 있대. 그러니까 평균이 모두 다 똑같은 평균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different types of averages, 평균의 각기 다른 유형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let's look at the illustration on the next page. 다음 장에 나오는 설명을 한번 잘 보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평균이 그 평균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균에는 다른 뜻들도 있었다라는 거야. 자,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Most often, 종종, the term, 여기서 term은 용어란 뜻이죠.
자, 평균이라는 용어는 indicates, 의미의 the mean. mean은 여기서 뭐라 써 있어요? 가운데라고 써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어려운 말로 산술평균이라고 하죠.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런 말을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하다 보면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 민이 가운데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민은 원래 핵심 뜻이 가운데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평균이라는 건 산술평균을 얘기해. 그래서 이 산술평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평균이야. 산술평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어, 숫자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값을 만들어서 그거를 나누기 사람 수로 하는 게 산술평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될 수 있어. Adding all the values. 모든 값을 다 더해. in a group, 집단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divide, 나눠. The result by the number of group members. The number는 숫자란 뜻이야. 그래서 집단의 구성원의 숫자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런데 the mean 산술평균은 is not the only kind of average. 산술평균은 평균의 유일한 종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산술평균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균이잖아. 근데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정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밖에 모르고 있으니까 평균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There are two more kinds. 두 개가 더 있어. The median and the mode. 자, median이랑 mode라는 평균이 있는데, 자, 여기서 median은 뭐라고 해놨을라나? 그냥 중앙값이라 했네. 그리고 모드는 최빈값이라 돼 있죠. 자, 이거 다 통계 가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술 평균 그다음에 이건 저는 중위값이라고 배웠고 중위값이라고 배웠거든. 중앙값이라고도 하면 그냥 정 가운데라는 뜻이니까. 그다음에 저기 방금 배운 게 최빈값. 여기에 다 평균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중위는 말 그대로 뭐냐면 저희 너네 수원에서 수열 배울 때 등차 중항이라는 거 배울 텐데요. 예를 들면 2, 4, 6, 8 이렇게 있을 때 2, 4, 6만 봤을 때는 얘가 등차 중항이라 그러니까 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이라고 하거든. 중위 연령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사람과 맨 뒤에 있는 꼬맹이까지 다 해서 5천만을 쫙 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딱 가운데가 몇이냐라는 거야. 이게 중위 연령이거든.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그러니까 딱 가운데라면 아마 우리나라가 47세인가 막 50세인가 막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중위값이랑 산술평균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전체 인수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쫙 세운 다음에 그냥 딱 가운데 있는 애. 딱 가운데가 누구냐는 거야. 그러면은 중위값, 즉 중앙값이랑 산술평균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처럼 평균이 5만 7천 불인데 2만 불도 못 받는 애가 가장 흔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래서 중앙값을 확인해 보면 돼. 그래서 가운데가 얼마나 버는지를 봐. 가운데가 얼마나 버는지를 봤더니 5만 7천이랑 너무 멀고 한 막 2만 4천 이렇게 나와? 그럼 그 회사는 걸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The median, 중앙값은 어떤 숫자냐면 정확하게 딱 한가운데 있는 애를 중위값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서는 it is $30,000, 3만 불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평균은 5만 7천인데 중위값은 뭐야? 3만인 거죠. 그러면은 쭉 펼쳤을 때 가운데가 3만이면 평균 5만 7천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뭐야? 한쪽에 개 쏠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걸러야 되는 통계가 되는 거죠. 왜냐면 12명의 임직원이 making more than $30,000. 3만 이상을 버는 게 12명밖에, 그러니까 저 12명 때문에 5만 7천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 12명에서 한 서너 명이 5만 7천이 나온 건 거의 한 20만, 30만 막 이렇게 벌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12 are making less. 그리고 나머지 12는 별로 못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the mode는 최빈값이야. 최빈값.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이란 거야. 빈도가 제일 높은 거. The number that appears most frequently. 그럼 제일 자주 나온 거. 아까 12은 3만도 못 번다 했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2만이다? 그럼 이건 뭐야? 빈부격차가 개쩐다는 거지. 잘 봐. 산술 평균은 5만 7천이야. 근데 중위값은 3만이고 그리고 최빈값은 2만이야. 그럼 이런 회사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왜? 부사장급 이상은 월급 개빡센데. 그러니까 가운데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개빡센 거야. 그러니까 20만, 30만 받는 애들이 위에 한 3, 4명 있는 거고 나머지 예를 들면 24명 이 직원 수인 회사면 나머지 12, 14명이 2만 불밖에 안 받고 있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면 어차피 2만 불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5만 7천 보고 오, 이 회사 돈 많이 주네 라고 하면 그럼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거죠. As you can see in the illustration, 이 설명에서 보듯이 there are only a handful of people. 핸드풀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쥐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줌이란 뜻이야. 에게게란 뜻이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that are earning an average salary of 57,000 were higher. 그러니까 한 줌의 사람들이 5만 7천 이상을 번다라는 뜻이에요. However, 근데 because the company wanted to be perceived as a well-paying one.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뭐야? purpose죠. 아까 purpose 내가 그래서 주관적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의도성을 갖고 일부러 쓰는 거야. 이거 나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현혹당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개판입니다. 신문이나 기사나 유튜브 같은 아니면 뉴스 같은 데서 통계 자료로 사람들 현혹시킨 거 진짜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돼요. 안 당하려면. 그래서 it is the mean. 그래서 요거는 중위값을 사용한 거죠. which results in a deceptively high average salary. 그래서 deceptively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deceive가 속이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현혹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현혹적으로 높은 평균 샐러리를 만들어내려고 result in은 야기하다, 일으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lead to를 써도 돼요. lead to가 results in이랑 같은 뜻이에요. 자, 근데 요거랑 반대되는 게 result from이죠. result from은 뭐예요? 비롯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나와버리니까 반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from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5-2. An average is convincing. 그래서 평균은 꽤 convincing, 설득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간단하니까요. To avoid being tricked. 그래서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You have to know what sort of average is being reported. sort은 종류란 뜻이야. 어떠한 종류가 사용되었는지를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 also need to find out the distribution. distribution은 여기에 분산, 분포란 뜻이에요. 너네 통계에서 배우는 거. 몇 쪽이야? 17쪽 두 번째 문장이죠. distribution, 분산, 분포란 뜻인데 values in order to get a more accurate idea. 그러니까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고 싶으면, 리얼한 정보를 얻어내고 싶으면 뭐도 조심해야 된다? 가치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까 회사는 봐봐. 종합원 수가 24명인데 5만 7천 달러요. 뭐야, 대기업도 아닌데 5만 7천 불이나 준다고? 대기업인데 여기 써봐야겠는데?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분포가 되게 개 구려. 막 두세 명만 미친 듯이 개 많이 받고 나머지 14명은 다 2만 불도 못 받아. 2만 불이면 진짜 2천 얼마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건가?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 차라리 그러면 알바를 하지. 요즘 알바에도 100만 원 넘게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분산값이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이게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포를 보고. 그러니까 너무 쏠려 있지는 않은지 특정 영역으로 그런 걸 다 보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평균으로 사기칠 수 있으니까. 평균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크게 세 가지죠. 그래서 mean, 산술평균, 그 다음에 median, 중위값, 그 다음에 mode, 최빈값, 자주 많이 나오는 값.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6인데 6부터는 일단 본문을 좀 자를까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워크북에 낸 걸 다 한꺼번에 줬는데 워크북이 내가 이렇게 한 번에 진도를 다 나가버리면 니네가 워크북 하나가 허덕이더라고. 그래서 6이랑 7 어차피 얼마 남진 않긴 했는데 요거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워크북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1부랑 2부로 끊을게요. 그래서 2부는 어차피 6, 7이면 금방 하니까 요거는 다음 수업 때 듣는 걸로 해서 숙제, 그러니까 밀리지 않게 좀 유의해 주시고요. 교과서 까불다가 골로 가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좀 진도 같이 따라보니까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의외로 어려워요, 영어2는. 그래서 복습도 좀 하시고 단어도 좀 잘 외우시고 그리고 워크북 숙제 무엇보다 잘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워크북 보면 파트 6 그거 있잖아. 문장 쭉 다 잘라놓고 배열하는 거. 그거는 내가 너네가 하면 좋은 거 같은 것만 내가 나중에 선별해 줄 테니까 그건 일단 하지 마시고 일단은 파트 5까지만 쭉 다 본문 5까지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나한테 확인받고 다 된 거
검토받고 그 다음에 뒤에 강의 들어라 아시겠지? 그래야 빨리 외부 지문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자, 내신 대비 생각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스퍼트 내서 풍동고 빨리 해서 우리 기말고사 야무지게 끝내고 고등학교 3학년 준비 얼른 하러 갑시다.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한테 와서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워크북 지금 이걸 끝내자마자 바로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